2024 파리올림픽은 저탄소를 핵심 가치로 지향하고 나섰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역대 최고 수준의 저탄소, 친환경 대회를 목표로 삼고 올림픽 선수촌을 꾸몄는데요. 사실 올림픽을 시작하기 전부터 곳곳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림픽이 시작되고 난 후 선수들의 컨디션을 관리하고 피로를 회복하기에 무리한 환경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저탄소를 앞세운 탓에 에어컨을 켜지 않고 창문까지 열지 못하게 하는 셔틀버스로 인해 선수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수영 국가대표 김우민은 취재진과 만나 출퇴근 버스 안이 너무 덥다, 에어컨은 켜지 못하게 하고 창문도 못 열게 해서 내부 온도가 정말 높다라며 개인적으로는 물로 들어가기 전부터 진을 다 빼는 느낌이다. 심지어 다른 나라의 한 선수는 버스에서 쓰러졌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황선우는 버스에 정말 많은 선수가 타다 보니까 사우나 같다. 밖의 기온보다 버스가 더 더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며 테러 위협 때문인지 창문도 못 열게 안전요원이 테이프를 붙여놨다.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더운 여름날 차 안의 온도는 바깥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는데요. 그럴 경우 호흡곤란을 겪거나 탈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수영장까지 차로 20분 거리인데 우리 선수들이 타는 셔틀버스는 직통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40분에서 50분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경기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진이 빠질 경우 자칫하면 몇 년 동안 준비한 올림픽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800m 계영 멤버 6명은 찜통버스를 피해 선수촌에서 나와 경기장에서 도보 5분 거리의 호텔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는 탄소 발자국 줄이기를 위해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선수촌에도 에어컨 대신 냉각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을 썼지만 셔틀버스에는 냉방 시설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각 경기단체에서 선수들을 위해 자체 비용을 들이면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탁구 대표팀 역시 훈련장과 가까운 곳에 숙소를 마련하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종목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선수단들 사이에서 가장 큰 불만이 나온 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선수들에게는 무엇보다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파리올림픽 조직위는 육류 생산에 필요한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선수촌 식당 메뉴의 채식 비중을 높였습니다.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이는 현실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가 친환경 재료로 최상의 요리를 만들 거라고 알려졌고 대회의 식품 책임자인 필립 비르츠는 이번 대회 메뉴의 약 30%가 식물성 식품이 될 것이라며 이미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많은 열량을 소모해야 하는 운동선수들 입장에서 강제 비건을 시킨다면서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영국 더 타임즈는 미식의 나라를 자처하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올림픽이지만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식단은 최악이다라면서 계란, 닭고기, 특정 탄수화물 등이 부족하고 선수들에게 조리된 고기가 아닌 생고기가 제공되는 등 음식 문제가 심각하다. 며칠 내로 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대표팀 역시 인터뷰를 통해 음식은 말할 것도 없이 재앙이다. 오랫동안 줄을 서야 하는데 양이 굉장히 적다. 음식의 질도 특별히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장 마츠 그램부시는 피크 시간에 선수들이 몰리기 때문에 오래 기다려야 한다. 식사의 질과 양도 좋지 않은데 사람들만 붐비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시점에 다만 한국의 선수들만은 예외였습니다. 한국은 이번 올림픽을 위해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프랑스로 15명의 조리사를 파견해 맞춤형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파리의 외곽 소도시인 퐁텐블로의 임시 급식센터에서 선수촌까지 차로 1시간 반 거리를 운반하기로 한 것입니다. 도시락은 선수들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매끼 150인분씩 하루에 2번 배송이 됩니다. 고기가 부족했던 선수촌의 식당과는 달리 선수들의 체력을 지켜줄 고기가 매 끼니에 들어갑니다. 또한 급식센터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육류와 채소, 과일 등은 프랑스 현지에서 조달하지만 쌀과 김치, 기타 양념류 등은 모두 한국에서 공수했습니다. 영양과 신선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에서와 같은 맛을 내기 위한 것인데요. 선수들은 급식센터의 영양사와 조리사들에게 감사하다라면서
맛있게 잘 먹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은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부러운 소식이었는데요. 유일하게 발끈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인들은 한국 선수들을 위한 도시락이 제공된다는 기사에 한국이 오바를 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일본 역시 자국 선수를 위해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일본인들이 발끈한 이유는 바로 도쿄올림픽 당시에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도시락이 제공되었던 일이 기분 나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한국이 선수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은 일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하는지 일본인들의 반응 함께 보시죠. 도시락을 지원하는 것은 일본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하고 있다. 그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도쿄올림픽 때는 한국이 개최국인 일본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려는 의도로 도시락을 제공했기 때문에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 일부러 파리까지 가서 달걀구이와 멸치를 볶고 있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선수의 컨디션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전원이 다 먹는 것도 아니고 200명 정도의 선수단에 15명이나 요리사가 필요하지도 않다. 도쿄올림픽 때 자국의 도시락이 아니라 선수촌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 온 선수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선수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는 모두 특별하게 굴지 않고 있다. 도쿄올림픽에서도 오염수라든지 후쿠시마 등을 이야기하면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선수촌의 식사는 맛있었고 한국 선수들 역시 선수촌의 밥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고기를 줄이겠다는 나라입니다. 미식의 나라에 도전하는 한국의 무모한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프랑스는 이 행동에 맞서 식당에 한국 관계자의 출입을 금지해 주었으면 한다. 한국은 도쿄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일본을 욕하면서 도시락을 먹었었다. 그 비열함을 잊지 못한다. 같은 밥은 먹지 않는 한국은 향후 한국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에서는 각국의 대표들이 한국의 요리는 먹지 않고 자국의 요리만 먹기를 바란다. 라는 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올림픽에서 급식 지원센터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입니다. 그 이후로 올림픽에서 계속해서 태극전사들을 위해 한식 식사와 도시락을 지원해왔고 선수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의 경우에만 특별하게 도시락을 제공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후쿠시마산 식자재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후쿠시마현과 인근 8개 현을 제외한 지역의 식자재만 구입했고 나머지 식사제도 방사능 세심 측정기로 검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을 위해서 위험지역의 식자재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때 당시에도 일본은 한국이 안전검사를 거친 후쿠시마현 농수산물의 위험을 주장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후쿠시마의 식재료에 대해서는 일본에서조차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만 선택적으로 발끈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이 더 자격지심을 드러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은 올림픽이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은 컨디션 조절에 힘을 내고 좋은 결과를 내길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